하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단편적인 걸로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세습 사주가 지배하는 체제여서 거기는 분명히 대대로 세습되는 그 경영진 내지는 사주라는 확실한 그 소위 그 노동계급 노동자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정말 그 자본 혹은 사주의 입장하고 일반 언론인 혹은 노동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겨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사장을 민주집중제니까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고 그 경우 다르고, 그 다음에 KBS나 MBC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 체제니까 거기는 사장이나 경영진 선출하는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 경영진하고 노동자 관계는 조중동의 세습사주하고 노동자하고 관계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 층위로 이야기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이 언론이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습사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습사주의 그 황제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 극복이 안 되잖아요. 어느 조중동 중에 그런 세습 황제의 그 권위를 뛰어넘는 그런 거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사장이 직접 선거에서 바뀌니까 또 다른 것이고,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보면은 조중동과 같은 세습사주의 경우에는 그 언론의 독립, 자유를 위해서 가장 큰 억압적 요소는 세습사주가 갖고 있는 황제적 권력입니다. 그거는 자본 권력이에요.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고, KBS나 MBC나 이런 공영방송 체제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경영진 선임 과정, 이사회든 사장이든 그 선임 과정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다고요. 지금 그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유니크하게 있는 거 아닙니다. 영국 BBC 형식적으로는 여왕이 임명합니다. 이사들을.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이사들 추천하고요. NHK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 권력이 그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거는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도를 바꾸는 게 그게 쉽지도 않아요.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 그 사회가 성숙되지 않으면은 그 답을 못 얻어내요. 영국 BBC가 사실은 그 이사들 뽑고 사장 선임하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굉장히 반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왕이 이사들 임명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사장 임명하잖아요. KBS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치적인 독립에서 해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독립 언론 경우에는 이거 이제 그 자발적인 회원 모집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만은 최근의 사태를 보면은 또 자발적인 회원들조차도 자기들 구미에 안 맞으면은 탈퇴를 하는 압박을 가하잖아요. 이건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압박이라고. 그래서 그 언론의 자유나 혹은 언론사의 그런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억압하는 체제가 회사마다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중동 경우에는 그런 세습사주 체제가 해체되지 않는 한은 이건 지속될 것이고, 가령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도 보면은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세습사주거든요. 그러나 거기가 그러면은 과연 경영진이 그 편집에 개입을 하느냐? 그건 없거든요. 그만큼 사회가 성숙돼 있는 거니까. 우리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까지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고, 공영방송 체제도 무슨 제도 바꾼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일거에 해결되고 하는 거는 저는 가능한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각 사마다 전부 다른 것이고, 제가 이제 KBS에 있을 동안에는 하여튼 경영진이 최대한 외부의 바람은 다 막아야 돼요.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자본 권력이든 뭐 어떤 권력이든 거기에서 맞는 것을 위해서 그 경영진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그럼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 기조였고요. 뭐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뭐 이제 저 의사결정 과정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대로 되돌아간 데서 이제 조금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왔으니까 또 뭐 시간이 지나면 전 다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동토 막내로서의 각오들 말씀해 주시죠. 뭐? 동토 막내로서의 각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에 대한 각오? 나 죽기 전에 얘기하는 동투 막내. 아니, 저는 요새 정말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거는 우리 선배들 좀 더 건강해서 좀 오래 같이 있는 모습 보고 싶어요. 특히 이 최근에 여러 선배들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특히 뭐 성교부 선배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났고, 또 최근에 오정환 선배도 정말 거기는 건강하시는데 병원에 제주도에 그 몇 분들하고 놀러 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다음에 위독하다고 연락을 받은 게 일주일 뒤거든요. 근데 동아투이 경우에 40년 세월을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요. 사실 형제보다 더 진합니다. 우리 느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정이랄까 이런 게, 형제는 뭐 같은 핏줄이지만은 멀리 떨어져 살면서 1년에 어쩌면 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그런 형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투이 회원 같은 경우에는, 동지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얼굴을 보잖아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데 자꾸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가장 가슴 아프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인 동아투이에 대한 소망은 그냥 정말 단순하게 하나뿐입니다. 좀 전부 건강해서 좀 오래오래 우리 후배들이 정말 자유롭고 좋은 언론 환경에서 기자 생활하는 거, 그 마음껏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보는 거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좀 길었으면, 그러면서 즐겁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건강이 주어졌으면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바람이고 거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뭐 건강 문제도 그렇고 나이도 있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그것도 욕심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후배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막내인 제가 72살이니까 지금 거의 70대 후반이거든요. 내 동지들이 80대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뭐 요새 뭐 100살까지 산다는데, 우리 투이 선배들도 뭐 제가 볼 때는 문영희 선배는 100살 사실 것 같고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셔도 아무렇지 않는 거 보면은 100살까지 사실 것 같고, 저기 조강래 동기도 뭐 100살 끄떡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오래 건강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 후배들이 좀 다 잘 맡아서 잘 할 거예요. 네. 예.